이른 아침 북한산 자락에서 새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미나는 창가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호는 벌써 20년째 같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어요.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는 그 옷이었죠. 미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 아빠는 저런 낡은 옷만 고집하실까? 다른 집 아버지들처럼 멋진 옷을 입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빠, 새 등산복 하나 사드릴까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옷이 나랑 얼마나 많은 산을 함께 올랐는데 새 옷보다 편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니? 준호의 목소리에는 애착이 묻어 있었어요. 미나는 또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는 정말 고집이 세셨어요. 미나는 스포츠용품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최신 아웃도어 브랜드들과 씨름했죠. 트렌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제품을 기획했어요.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연 그 자체를 더 사랑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입는 멋진 옷들 많잖아요. 미나가 다시 한번 시도해 봤어요. 우리 회사에서 나온 새 제품도 정말 좋은데.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나야,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이 옷에는 아빠의 추억이 가득 담겨 있어. 미나는 아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추억이 뭐가 중요해요.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게 더 큰 문제였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미나의 남자친구 수연의 부모님과 처음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수연의 아버지는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어머니는 사교계에서 유명한 인사였죠. 미나는 몇 주 전부터 긴장하고 있었어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특히 수연네 부모님은 외모나 격식을 많이 따지신다고 했어요. 아빠, 오늘 옷 좀 신경 써서 입으세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수연이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려야 해요.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요. 하지만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등산복을 입고 나왔어요. 이게 가장 편한 옷인데 뭐. 준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미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른 가정의 아버지들처럼 멋진 정장을 입고 나타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산과 자연이 전부였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삶이었고 미나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빠, 제발 한 번만이라도. 미나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른 옷을 입어주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어요. 미나야, 아빠는 이 옷이 가장 편해. 다른 옷을 입으면 아빠가 아빠 같지 않아. 미나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아빠는 이해를 못 하실까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르시는 걸까요? 수연의 집은 강남 한복판의 고급 빌라였어요. 미나는 아버지와 함께 현관문 앞에 섰어요.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배를 누르자 곧 문이 열렸어요. 수연의 어머니 영희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걸이와 귀걸이가 반짝반짝 빛났죠. 영희의 시선이 준호의 낡은 등산복을 훑어봤어요. 그 순간 미나는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영희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입꼬리도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갔죠. 미나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어서 오세요. 영희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어요. 목소리 톤이 처음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수연의 아버지 태윤이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그는 값비싼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죠. 준호의 소박한 차림새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어요. 미나는 그 순간 바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차이가 너무 컸어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군요. 태윤이 준호의 등산복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요즘 아웃도어가 유행이라던데. 그래도 좀 더 괜찮은 브랜드를 입으시면 어떨까요? 태윤의 말에 미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수치스러움이 밀려왔어요.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태윤이는 골프 치러 갈 때 항상 최고급 브랜드만 입어요. 역시 사람은 옷차림이 중요하죠. 그녀의 시선이 다시 준호의 등산복에 머물렀어요. 마치 이상한 동물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미나는 아버지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는 점점 더 움츠러들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좋은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태윤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특히 우리 같은 상류층은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상류층이라는 말에 강조가 들어갔어요. 준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미나는 아버지를 대신해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영희와 태윤의 시선이 계속 준호의 옷에 머물렀어요. 그들은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불편해했어요. 미나는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빠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식사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영희가 준비한 것은 고급 일식이었어요. 모든 것이 격식과 예의를 중시하는 분위기였죠. 준호는 평소 소박한 식사에 익숙해서인지 어색해 보였어요. 젓가락 드는 모습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미나는 아버지가 실수할까봐 노심초사했어요. 혹시 국물을 흘리시거나 소리를 내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미나 씨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영희가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등산 가이드라도 하시나요? 그녀의 말에는 분명한 비하가 담겨 있었어요.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그냥 자연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직업은 없어요. 태윤이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취미로는 안 되죠. 골프나 승마 같은 품격 있는 스포츠를 해야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은 점점 더 무례해졌어요. 미나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아빠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아빠는 잘못하신 게 없는데. 미나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말을 밖으로 내뱉을 용기는 없었어요.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였어요. 영희가 결정적인 말을 던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수연이와는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차림으로 우리 집에 오시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미나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지금 이 상황이 진짜인가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20년 동안 함께한 그 등산복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자신이 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씨 부부의 노골적인 무시 앞에서 준호는 말을 잃었어요. 20년간 함께했던 등산복이 갑자기 부끄러운 옷이 된 것 같았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나는 아버지의 움츠러든 어깨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았죠. 아버님,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육과 품격을 중시해 왔어요. 영희의 공격은 계속되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수연이도 해외 명문대를 나왔고 주변 친구들도 모두 상류층 자제들이죠. 솔직히 말해서 미나 씨 아버님과는 너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난다는 말. 그 말이 미나의 귀에 모처럼 박혔어요. 아빠는 정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일까요? 태윤도 거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만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해요. 분수라는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어요.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미나는 그 모습을 보며 견딜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영희가 차가운 시선으로 미나를 바라봤어요. 심하긴 무엇이 심해요? 현실을 말하는 건데 젊은 사람이 현실 파악을 못하네요. 현실이라는 말이 미나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나 씨와 수연이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태윤이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마치 판결을 내리는 판사 같았어요. 이런 가정 환경에서는 우리 아들이 행복할 수 없어요. 미나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3년간 사귄 수연과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결혼 얘기도 나왔었는데 함께 꿈꿨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났어요. 수연은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미나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제발 나를 도와줘. 제발 우리를 지켜줘.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있었지만 용기는 없었어요. 결국 그도 부모 편이었어요. 미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기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마저 등을 돌렸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낡은 옷을 입고 다니다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체면이 서지 않아요. 체면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미나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아빠의 가치가 옷 한 벌로 평가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힌 것 같았어요. 태윤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 만남은 여기서 끝내죠.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말이 미나의 심장을 찔렀어요. 그는 마치 미나와 준호를 쫓아내는 것처럼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미나는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이렇게 쫓겨나다니. 현관 앞에서 영희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미나 씨, 당신도 어느 정도 분수는 알아야 해요. 우리 같은 집안에 시집 오려면 최소한의 격은 갖춰야죠. 분수, 격. 그런 말들이 미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미나는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 수연이한테는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예요. 태윤이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었어요. 어울리지 않는 만남. 그 말이 미나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걸까요? 미나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도 많이 상처받으셨구나.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죠. 평생 그렇게 위축된 아빠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미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빠, 미안해요.
미나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가 아빠한테 새 옷을 사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아빠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준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다, 미나야. 아빠가 부족한 거니까.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 아빠의 목소리가 너무 쓸쓸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미나가 소리쳤어요.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는 마치 자신이 딸의 인생을 망친 것처럼 자책하고 있었어요. 어깨가 더욱 축 처져 있었죠. 평소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울었어요. 수현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변명과 포기만이 가득했어요. 미안해, 미나야. 우리 부모님을 설득할 수가 없어. 너무 완고하셔서. 완고하다는 핑계. 결국 그도 미나를 버린 것이었어요. 3년간의 사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미나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미나는 아버지 방 앞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어요. 평생 강인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는 소리였어요. 미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우신다고요? 그 강한 아빠가 우신다고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소리들. 억누르려고 해도 새어나오는 슬픔. 미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울었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아빠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강씨 부부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어요.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빠를 그렇게 무시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등산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느리고 무거웠어요. 등산복을 입는 모습도 어딘가 주저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당당하게 입던 그 옷이 이제는 부끄러워 보였어요. 미나는 아버지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며 더욱 자신을 자책했어요.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빠를 그 자리에 데려갔어요. 내가 아빠를 그런 수모를 당하게 했어요. 아빠, 오늘은 집에 계세요. 미나가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미나야. 아빠는 산에 가야 마음이 편해져.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활기가 없었어요. 마치 의무감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집을 나서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도 무거웠어요. 평소의 경쾌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미나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아빠, 빨리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하지만 그게 쉬울까요? 그렇게 큰 상처를 받으셨는데. 회사에 출근한 미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영희의 차가운 시선, 태윤의 무례한 말들, 수현의 비겁한 침묵, 그리고 아빠의 위축된 모습.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아빠가 낡은 옷을 입었다고 파혼당했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밥을 먹어요? 오후에는 새로운 아웃도어 브랜드 회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미나는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최신 등산복 사진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의 낡은 등산복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옷일까요? 정말 그렇게 가치 없는 옷일까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집에 돌아왔어요.
아빠는 아직 산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평소보다 늦으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준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아빠, 어떠셨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그랬어. 준호의 대답은 짧았어요. 평소라면 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식탁을 감싸고 있었어요. 평소에 따뜻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날 밤도 미나는 잠들 수 없었어요. 아빠 방에서 또다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미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다시 울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까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준호는 여전히 침울했어요. 평소에 좋아하던 등산도 뜸해졌어요.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미나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강씨 부부의 말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아빠는 매일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예전처럼 산행 계획을 세우지도 않으셨죠. 등산용품들도 구석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아빠, 오늘 북한산 갈까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그냥 집에 있고 싶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평생 산을 사랑했던 사람이 산에 가기를 거부하다니. 미나는 정말 걱정이 됐어요. 아빠가 이렇게 의기소침해 하시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동네라도 산책하실까요? 미나가 다시 제안했어요. 아니야, 미나야.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반짝이던 눈빛이 흐려져 있었죠. 미나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새로운 아웃도어 브랜드 마케팅 기획안을 작성해야 했지만요.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동료들이 최신 등산복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요. 강씨 부부의 모멸적인 말들이 떠올랐어요. 미나야, 무슨 일 있어? 직장 동료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나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소영은 눈치를 챘어요. 미나야, 뭔가 큰 일이 있었구나. 얼굴이 완전히 상한 걸 보니까.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낡은 옷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온 미나는 아버지가 오래된 등산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사진들 속의 준호는 지금과는 다르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같은 낡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요. 그때는 그것이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아빠, 이 사진들 정말 멋져요. 미나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준호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옛날 일이지 뭐.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었어요.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빠가 나이 들었다고요? 아직도 20대 청년들보다 훨씬 잘 올라가시잖아요. 미나가 격려했지만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정말 초라한 사람이었구나. 초라한 사람이라는 말. 강씨 부부의 말이 그를 완전히 위축시켜 버린 것이었어요. 평생의 자신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아빠는 초라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준호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졌어요. 혹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미나는 아버지의 등산 일지를 발견했어요. 20년간 오른 산들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전국의 명산들을 모두 정복한 기록이었어요. 게다가 날씨와 코스, 주의사항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미나가 깜짝 놀랐어요. 일지에는 구조 활동 기록들도 있었어요. 길을 잃은 등산객을 도운 기록, 부상당한 사람을 구조한 기록, 악천후에 고립된 사람들을 도운 기록. 정말 많았어요. 미나는 그제서야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등산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진정한 산악 전문가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미나는 자신을 자책했어요. 나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구나. 아빠의 진짜 가치를 몰랐구나. 다음 날 아침, 미나는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미나야, 아빠는 별로. 사람들이 보면 부끄럽지 않을까. 준호의 걱정이 미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평생 당당했던 아빠가 이렇게 위축되다니.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미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준호의 자신감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강씨 부부의 말들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이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자꾸 떠올랐어요. 무시하는 듯한 표정들, 비웃는 듯한 말투들. 정말 괜찮을까, 미나야? 준호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아빠 때문에 너까지 창피하면 어떻게 하지? 아빠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평생 누구보다 당당했던 분이에요. 북한산으로 향하는 길에서 준호는 계속 위축된 모습을 보였어요. 다른 등산객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낡은 등산복을 의식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자꾸 옷을 만지작거렸어요. 이 옷이 정말 그렇게 이상할까?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미나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강씨 부부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요. 미나는 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었어요. 아빠, 우리 오늘 정말 즐겁게 산행해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평생의 취미가 갑자기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준호가 또다시 물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미나는 아빠의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아빠는 처음 봤어요. 산행을 시작했지만요. 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평소 같으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을 텐데요. 이번에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어요. 마치 자신이 방해가 되는 것처럼요. 아빠,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까요? 미나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아빠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준호는 망설였어요. 잘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 따라가자. 평소의 확신에 찬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미나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강씨 부부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절실히 느껴졌어요. 산 중턱에서 쉬면서
미나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아빠 때문에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준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 미나야. 아빠도 이제 알겠어. 내가 정말 초라한 사람이구나. 또다시 초라한 사람이라는 말. 미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빠는 초라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 산행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아빠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계속 주변을 의식하며 조심스러워했어요. 미나는 그런 아빠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산길에서도 준호는 말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산에서 본 것들에 대해 신나게 얘기하셨는데요. 오늘은 그냥 조용히 걸었어요. 아빠, 재미없으셨어요? 미나가 물었어요. 아니야, 좋았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기쁨이 없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대답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준호는 계속 침울했어요. 등산용품들을 정리하면서도 한숨만 쉬었어요. 이제 그만둘까? 준호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등산 말이야. 미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등산을 그만둔다고요? 준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아. 내가 있으면 분위기만 어색해지고 피해를 준다는 말이 미나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아빠가 언제 누구에게 피해를 주셨다고요? 오히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셨잖아요.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미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날 밤, 미나는 또다시 아빠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더 작아진 소리였지만요. 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미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울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무너지시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예전의 아빠로 돌아가실까요? 강 씨 부부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어요. 언젠가 반드시 보여주겠어요.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려주겠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빠가 이렇게 아파하시는 걸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미나는 무력감에 빠져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아웃도어 브랜드 회의에 참석해도요. 자꾸 아빠 생각만 났어요. 동료들이 신제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요. 미나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미나야, 정말 괜찮아? 소영이 또다시 걱정했어요.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미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옷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그런 말을 누가 믿을까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을 때요. 문득 아빠의 등산 일지가 떠올랐어요. 그 안에 적힌 수많은 기록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구나. 그런데 왜 아무도 아빠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까요? 미나는 답답했어요. 이 세상이 너무 차가워 보였어요. 겉모습이 전부인 세상. 진짜 가치는 중요하지 않은 세상. 그런 세상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 세상이 너무 싫었던 미나는 다시 한번 아빠와 함께 산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북한산 깊숙한 곳으로 가보기로 했죠. 아빠가 예전에 자주 가셨던 곳이었어요. 아빠, 오늘은 백운대까지 가볼까요?
미나가 제안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거기는 사람이 많이 올 텐데 또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계셨어요. 아빠, 괜찮아요. 우리끼리만 조용히 다녀와요. 미나가 아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결국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죠. 북한산 중턱에서 쉬고 있던 미나와 준호 앞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모두 최신형 등산복을 입고 값비싼 장비를 갖춘 일행이었어요. 미나는 긴장했어요. 또 아빠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들 중 한 사람이 준호를 보더니 갑자기 멈춰 섰어요. 이분, 혹시 한준호 씨 아니신가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준호는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미나도 의아한 표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누구일까요? 아, 정말 한준호 씨가 맞네요. 그 사람은 흥분하며 말했어요. 저는 김대호라고 합니다. 아웃도어 전문 잡지 기자인데요. 예전에 선생님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기사라고요? 준호는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에 대한 기사라니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미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빠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고요? 대호는 계속 설명했어요. 지난해 겨울 설악산에서 조난당한 대학생들을 구조하신 분 맞죠? 그때 신문에도 났었는데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조난 구조? 미나는 아빠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빠가 사람들을 구조했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준호는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그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준호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라뇨. 대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영하 20도의 블리자드 속에서 3명의 목숨을 구하신 거잖아요. 그때 선생님의 신속한 판단과 전문적인 구조, 기술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영하 20도의 블리자드, 3명의 목숨. 미나는 아버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대호의 일행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정말 그 유명한 한준호 씨세요. 우와, 실제로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준호에게는 당황스러웠지만요. 미나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니. 선생님, 저희가 다른 산악 동호회 사람들에게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대호가 계속 말했어요. 20년 넘게 무사고 산행을 이어오시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신 전설적인 분이라고요. 전설적인 분? 20년 넘게 무사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다고요? 미나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어요. 준호는 자신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뇨? 대호의 동료가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산악계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분이시라고요. 존경받는다는 말에 준호는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미나는 아버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단순히 등산을 좋아하는 아버지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실제로는 산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저희와 함께 정상까지 가실 수 있을까요? 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희 동호회 회원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해요.
정말 영광일 것 같은데요. 준호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자신의 낡은 등산복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자신은 20년 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 선생님. 대호가 준호의 등산복을 보며 말했어요. 그 옷, 혹시 1990년대 노스페이스 빈티지 모델 아닌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래된 옷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와, 대호가 감탄했어요. 그 모델은 정말 명품이에요. 지금은 구하기도 어려운 클래식 모델이죠. 명품이라고요? 클래식 모델이라고요? 미나는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20년 넘게 실제로 착용하며 관리하신 거라면. 대호가 계속 말했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옷이에요. 역사적 가치. 미나는 아버지의 등산복을 다시 보았어요. 방금 전까지는 낡고 초라해 보였는데요. 지금은 왠지 다르게 보였어요. 대호의 동료가 끼어들었어요. 요즘 젊은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빈티지 아웃도어 웨어가 대유행이에요. 특히 그런 클래식 모델은 수백만 원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워요. 수백만 원이라고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그 옷이 그렇게 귀한 거라니. 선생님께서 입고 계신 그 옷이야말로 진정한 등산가의 상징이에요. 대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려한 최신 브랜드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죠. 20년간의 산행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말. 준호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잘못 봤는지, 그리고 강씨 부부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아버지의 등산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었어요. 그것은 20년간의 경험과 열정이 담긴 소중한 역사였어요. 저희와 함께 정상까지 가주세요. 대호가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저희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선생님 같은 분과 함께 산행할 수 있다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나를 바라봤어요.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럼 함께 가보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조금씩 활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일행은 함께 정상을 향해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준호의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 보였어요. 대호와 그의 동료들은 계속 준호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때 설악산에서는 어떻게 길을 찾으셨어요? 악천후에서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 비결이 있나요? 응급처치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요. 점점 자연스럽게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산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해요. 자연을 무시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를 항상 해야 하죠. 준호의 목소리에 조금씩 자신감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20년간 쌓인 경험과 지혜가 묻어나는 말들이었어요. 미나는 이런 아빠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아빠의 모습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선생님,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대호의 동료가 말했어요. 이런 귀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짜 경험담이네요. 진짜 경험담이라는 말에 준호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그동안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소중한 것이었어요. 산행을 계속하면서 준호는 점점 더 활기를 되찾았어요. 평소의 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 나무는 신갈나무예요.
가을에는 정말 아름다운 단풍을 보여주죠. 그리고 저기 보이는 바위는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해박한 지식이었어요. 20년간 산을 다니며 쌓은 경험이 우러나오는 설명이었죠. 미나는 아빠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이런 아빠의 모습을 왜 이제야 보게 된 걸까요? 항상 곁에 계셨는데, 이렇게 멋진 분이셨는데. 아빠, 정말 대단해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어요. 그날의 산행은 특별했어요. 준호는 자신의 가치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으며요.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들이 의미 있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나도 아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어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준호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자신감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미나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드디어 예전의 아빠가 돌아오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서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요.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이상한데요. 대호 일행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침착하게 하늘을 살펴봤어요. 구름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죠. 바람의 방향도 확인했어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것도 꽤 많이요. 비 정도야 괜찮죠. 대호 일행 중 한 명이 가볍게 말했어요. 우비도 준비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날씨는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20년 경험의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산악 날씨 패턴을 보면요. 폭우와 함께 강풍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기온도 급격히 떨어질 거예요. 준호의 예측은 정확했어요. 정말로 10분도 안 되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바람까지 거세졌죠. 기온도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대호 일행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요. 이런 갑작스러운 악천후에는 경험이 부족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들은 준호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존경과 신뢰가 가득한 눈빛이었죠. 준호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20년간 쌓인 경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일단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준호가 차분하게 지시했어요. 저 바위 뒤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는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느 곳이 안전한지 한눈에 알아봤죠. 빨리 움직이세요. 날씨가 더 악화되기 전에요. 그의 지시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어요. 정말 완벽한 판단이었어요. 바위 뒤쪽은 바람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배낭에서 비닐과 로프를 꺼내세요. 준호가 차분하게 지시했어요. 이런 날씨에는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어요. 그는 능숙하게 임시 천막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쌓인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손놀림이 정말 빨랐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겪어본 것 같았어요. 미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던 아버지가요. 위기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의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대호가 감탄했어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시다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판단하실 수 있어요? 준호는 쑥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힌 것뿐이에요. 산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거든요. 하지만 그의 겸손한 말과 달리요. 모든 사람들은 준호의 전문성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요. 준호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체크했어요. 혹시 젖은 옷 있으신 분은 즉시 갈아입으세요. 저체온증이 위험합니다. 양말도 확인해 보세요. 발가락 감각이 없어지면 바로 말씀하시고요. 그는 마치 전문 가이드처럼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세심하고 정확한 판단이었죠. 물도 조금씩 마시세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체온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준호의 모든 조언이 정확했어요. 20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였죠. 1시간 정도 지나자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아직 산길이 미끄러우니까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의 신중함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했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대호의 동료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최신 장비보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책에서 있는 것과 실제는 정말 다르네요. 준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산은 겸손하게 대해야 하는 곳이에요. 자연 앞에서는 모두가 초보자죠. 항상 배우고 또 배워야 해요. 그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20년간 자연과 함께하며 깨달은 지혜였죠. 비가 완전히 그친 후요. 일행은 다시 정상을 향해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준호가 자연스럽게 선두에 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확실했어요. 위기를 극복한 후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미나는 이런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빠, 정말 멋있어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는 딸의 말에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자신감이 돌아온 웃음이었죠. 정상으로 가는 길에서 준호는 계속 안전 수칙을 알려줬어요. 이런 날씨 다음에는 낙석 위험이 높아져요. 항상 위를 확인하면서 걸으세요. 그리고 발밑도 조심하고요. 젖은 바위는 정말 미끄러워요. 모든 조언이 실용적이고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지식들이었죠. 정상에 도착했을 때요. 모든 사람들이 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준호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자신의 가치를 다시 인정하게 된 거예요. 미나는 아버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그는 단순한 등산 애호가가 아니라요. 진정한 산악 전문가였어요. 자연을 읽고 위험을 예측하고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능력을 가진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강씨 부부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니요. 이렇게 대단한 분을 무시했다니요.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미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빠의 진짜 모습을 몰랐네요.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준호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미나야, 아빠도 오늘 많은 것을 깨달았어.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구나. 이 옷도 내 경험도 모두 소중한 거였어.
하산길에서 대호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아웃도어 장비 박람회가 있는데요. 오실 수 있을까요? 여러 브랜드 사람들이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박람회라고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럼요, 기꺼이 가겠습니다. 정말 영광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미나는 아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기뻤어요. 드디어 예전에 당당했던 아빠가 돌아오셨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멋진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진짜 가치를 깨달은 아빠였거든요. 아빠, 박람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빠를 존경할 거예요. 미나가 말했어요. 아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요. 모두 깜짝 놀랄 거예요. 준호는 딸의 말에 웃음을 지었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넘친 웃음이었어요. 그럼 우리 함께 가볼까? 아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기대됐어요.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강씨 부부도 알게 될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요. 미나는 벌써부터 기대가 됐어요. 아빠의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는 순간을요. 그날 집에 돌아온 후요. 준호는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등산용품들을 정리하면서도 즐거워 보였어요. 내일부터 박람회 준비를 해야겠어. 뭘 입고 갈까? 준호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고민이 아니었어요. 즐거운 고민이었죠. 아빠, 그 옷 그대로 입고 가세요. 미나가 말했어요. 그게 진짜 아빠니까요. 그게 아빠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그 옷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20년간의 경험과 열정이 담긴 소중한 옷이었거든요. 그날 밤, 미나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어요. 아빠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셨으니까요. 아니, 더 멋진 모습이 되셨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정말 기대됐어요. 아빠의 진정한 가치가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내일부터는 정말 기대된다고 생각했던 미나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아웃도어 장비 박람회가 열리는 코엑스의 준호와 미나가 도착했어요. 준호는 평소와 같이 20년 된 등산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어요. 이 옷에 담긴 이야기와 경험을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아빠, 긴장되세요? 미나가 물었어요. 아니야, 미나야.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기대돼.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말이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박람회장에는 수많은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부스를 차리고 있었어요. 최신 기술이 적용된 화려한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미나는 회사 업무로 이런 곳에 자주 왔지만요. 아버지와 함께 오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분이 달랐어요. 아빠가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곳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호가 먼저 그들을 맞이했어요. 한준호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브랜드 관계자들이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해요.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그의 안내로 준호와 미나는 박람회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부스를 돌아다니던 중요. 갑자기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박람회장 입구 쪽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몇 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어요. 저 분이 누구세요?
미나가 물었어요. 김철수 회장님이에요. 대호가 대답했어요. 국내 최대 아웃도어 브랜드 K마운틴의 창립자시죠. 아웃도어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세요. 김철수 회장은 박람 회장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준호를 발견했어요.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어요. 김 회장은 주변 사람들을 제치고 빠르게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혹시 한준호 선생님 맞으신가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당황했어요. 자신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네, 맞습니다만. 준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김 회장은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90도로 깊게 숙인 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K마운틴의 김철수입니다. 정말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회장이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다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회장님, 준호는 더욱 당황했어요. 왜 이런 큰 회사의 회장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회장이 설명했어요. 선생님, 제가 20년 전 설악산에서 조난당했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선생님이세요. 조난에서 구해줬다고요? 20년 전에? 준호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기억이 났어요. 아, 그때 대학생. 혹시 그 친구들 중 한 명이었나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김 회장이 흥분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친구들과 무모하게 겨울 산행을 갔다가 조난당했는데요. 선생님이 구해주셨죠.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K마운틴 회장이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미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김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에 감동이 가득했어요. 선생님께서 그때 해주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곳이다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어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고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냥 한 말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줬다니. 김 회장은 준호의 낡은 등산복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선생님, 혹시 그 옷, 제가 맞춰드린 첫 번째 제품 아닌가요? 준호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0년 전에 받은 옷인데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맞습니다. 김 회장이 감격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K마운틴을 창립하고 첫 번째로 만든 제품이에요. 선생님께 감사의 뜻으로 드린 거였죠. 그런데 아직도 입고 계시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첫 번째 제품이라고요? 감사의 뜻으로 드린 거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더욱 놀라며 바라봤어요. 그 낡은 옷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니. 박람 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철수 회장이 한준호에게 보이는 존경심을 보고요. 모든 사람들이 준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바로 전설적인 한준호 선생님이구나. 20년 전 그 구조 영웅 말이야. K마운틴 회장님이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시라니.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모두 경이로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김 회장이 제안했어요. 선생님, 저희 회사의 명예 고문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같은 분의 경험과 철학이 저희에게는 정말 필요해요. 아웃도어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세요. 명예 고문이라고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준호가 겸손하게 물었어요. 김 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선생님보다 자격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진정한 아웃도어 정신을 가진 분이잖아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아는 분이세요. 그 순간 박남 회장 입구에서 소동이 일었어요. 강태윤과 영희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K마운틴 부스의 VIP 고객으로 초대받아 온 것이었어요. 미나는 그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어요.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강씨 부부도 김철수 회장과 한준호가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준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준호였거든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저 사람이 누구지? 태윤이 영희에게 속삭였어요. K마운틴 회장님이 저렇게 정중하게 대하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옷차림은 좀 평범하지만 분위기가 범상치 않네. 그들은 아직 준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김 회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박람회에 정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박람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어요. 한국 아웃도어계의 전설 한준호 선생님이십니다. 박람 회장 전체가 박수로 들썩였어요. 사람들이 모두 준호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어요. 강씨 부부는 그제서야 준호를 알아봤어요.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사람이 혹시 그때 그 사람? 태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자신들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이요.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니. 그들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김 회장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번 기회에 저희와 함께 새로운 브랜드 라인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준호 컬렉션이라고 해서요. 진정한 아웃도어 정신을 담은 제품 라인 말이에요. 준호 컬렉션이라고요? 준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영광입니다.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박람 회장이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준호와 사진을 찍고 싶어 했어요.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선생님, 진정한 아웃도어 정신이란 뭔가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자연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아웃도어 정신이죠.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깊이 있는 답변이었어요. 미나는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야 진짜 아버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강씨 부부는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후회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인연을 스스로 망쳤는지 깨달았어요. 태윤이 영희에게 속삭였어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저런 대단한 분을.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들의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박람 회장을 빠져나갔어요.
부끄러워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거든요. 김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앞으로 저희와 함께 진정한 아웃도어 문화를 만들어가요.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을요. 유행보다는 철학을 담은 문화 말이에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함께 하겠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나와 준호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미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가 아빠 딸이라는 게 정말 기뻐요. 준호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미나야, 아빠도 오늘 깨달았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요.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너 같은 딸이 있어서 아빠는 정말 행복해. 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해 주니까 아빠도 용기가 났어. 미나는 눈물이 글썽했어요. 아빠, 앞으로는 제가 아빠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빠의 진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 밤 준호는 오래된 등산 일지를 펼쳐놓고 새로운 페이지에 글을 썼어요. 오늘 나는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자연과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사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창밖으로는 북한산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내일부터 준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는 인생이요. 미나도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아빠와 함께 진정한 아웃도어 문화를 만들어가는 꿈을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가치가 중요한 세상을 만드는 꿈을요. 그리고 강씨 부부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대가를 치르면서요. 하지만 준호와 미나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더 큰 꿈과 희망이 있었거든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는 일.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는 세상을 만드는 일.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목표였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요. 준호와 미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정한 가치가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요.